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눈썹 하거상이라는 수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흔히 짧게 말해서 눈썹 거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수술이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눈썹을 끌어올리는 수술이 아니고 눈썹 밑에서 눈꺼풀, 윗눈꺼풀을 끌어올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썹 하거상이라는 표현이 이제 정확히 맞는 표현이 되겠죠. 영어로도 서브 브로우 익시전, 그래서 브로우가 이제 눈썹이잖아요. 그거의 아랫부분, 서브라는 접두사가 이제 아래라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눈썹의 아래에서 익시전을 한다, 피부를 절제한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피부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술이 바로 눈썹 하거상이 되겠죠. 근데 이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중년분들에서 꽤 있는데, 바깥쪽이 많이 처지신 분들, 뭐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먼 분들, 약간 꺼진 듯한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쌍꺼풀 수술로는 그 쌍꺼풀 윗부분, 두터운 부위, 처져 있는 부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쪽에서, 눈썹 위쪽에서 수술을 해줘야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되는, 눈 위가 좀 얇아 보이는, 좀 가벼워 보이는 효과가 나는 유일한 수술이라서 이 수술을 권해드릴 때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이 수술을 권해드렸을 때 우려 또는 선입견들이 이제 흉터가 많이 남는 것 아니냐, 흉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게 못해도 4cm 이상, 4에서 5cm 정도의 길이로 피부를 절제하는 거거든요. 폭은 뭐 보통 5에서 한 8mm 그 정도 폭으로 절제를 하고, 가로 길이는 4에서 5cm 정도 수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얼굴에 이제 칼을 대서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 수술이 존재하는 이유,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유, 저희 의사들이 아직도 권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그 눈썹 바로 아랫부분을 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이 살아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 수술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부분, 장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이 아직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많은 병원 또는 환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흉터 부분이 이제 이 포커스 주제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잘 꼬매는 방법들이 있죠. 제가 그 주제로만 영상을 제작한 적도 있는데, 봉합을 할 때 물론 이제 피하 봉합을 촘촘하게 잘 해야 돼요. 바깥쪽 피부만 꼬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쪽 피하 봉합, 피부의 아랫부분 서큐타니어스 티슈라고 하는 피하 조직을 잘 봉합을 해줘야만, 녹는실로 봉합을 하게 되는데, 그걸 잘 해줘야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장력이 가해지지 않아서 흉터가 덜 남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꼬맬 때도 피부를 약간 이벌전 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봉고 솟아오르게 꼬매는 방법, 버티컬 매트리스 수처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가 영상을 제작한 적도 있는데, 흉터라는 것은 이렇게 이벌전되게 이렇게 솟아오르게 꼬매놔도 약간 그 장력에 의해서 당겨지면서 아물면서는 이렇게 평평해지게 돼 있어요. 평평하게 꼬매놓으면 약간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솟아올라 보이게 이렇게 버티컬 매트리스 수처를 이용해서 해놔야 된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내용을 성형외과 의사들은 다 알아요. 처음에 성형외과 레지던트 1년차가 될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버티컬 매트리스 수처가 중요하다, 이벌전이 중요하다, 그렇게 꼬매놔야 디프레스트 스카, 함몰된 흉터가 되지 않는다, 그래야 흉터가 더 평면에 가깝게 되고 잘 안 보이게 된다. 이 내용을 다 아는 부분인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가 되고 나서 그 기본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시간을 위해서 그 부분을 투자를 하지 않고 뭐 그냥 심플 수처만 한다든지 연속 보강만 해버린다든지,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흉터가 남은 채로 이제 돌아다니신 분들이 계신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을 과감하게 환자분에게 투자를 해서 절대 대충 하지 않고 버티컬 매트리스 수처를 중간중간 해줌으로 인해서 흉터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흉터로 인해서 흉터가 많이 나왔다고 저한테 이제 눈썹 하거상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뭐 컴플레인 하러 오시거나 그런 부분은 만나본 적이 없다 라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실제로 어떤 경과랄까요? 수술 직후부터 멀쩡하게 안 보일 수는 없어요. 흉터라는 것은 처음에 실 뽑았을 때는 당연히 구멍 자국도 좀 보이고 실 자국도 좀 보이다가 한 달째쯤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6개월이 돼야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을 경과 사진을 한번 보면서, 같은 분들은 아니지만 일주일째는 어떻고 한 달째는 어떻고 6개월째는 어떤지 한번 보면서 제가 실제로 흉터를 별로 안 남게 수술해드린 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반에는 일주일째 경과를 오신 분들 사진이 있을 텐데, 일주일째는 이런 모습을 띈다. 그러니까 이게 부어있을 때고 실을 뽑자마자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붉은 기운이 있죠. 그래서 이분은 젊은 40대밖에 안 되는 여성분이신데, 이 처져 보이는 게 싫다, 쌍꺼풀 윗부분이 두툼한 게 싫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눈썹 파거상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수술을 과감하게 일찍 하셨고 일주일째 이 정도 티가 나는 정도로 이제 수술이 잘 된 거죠. 다음 분도 한 40대 분 여성분 같은데 이 눈 위가 꺼져 있으면서 쳐져 있는 여성분, 이렇게 수술 후 일주일째 사진, 거상이 잘 됐고 뭐 그렇게 흉하지도 않게, 약간 붉은 기운이 있지만 실밥 뽑은 날 막 엄청나게 흉하지는 않게 이 정도 모습을 띠게 된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분은 이제 60대 정도 된 여성분이신데 바깥쪽이 많이 처진 두툼한 이런 분은 눈썹 파거상이 필수죠. 그래서 수술 후 일주일째 수술 실밥 뽑은 날 이렇게 약간의 자국이 있지만 붓기가 별로 생기지 않았고 그렇게 흉하지는 않다 라는 거고요. 다음 분도 60대 여성분 같은데 눈 위가 두툼하게 이렇게 많이 쳐져 있잖아요. 눈썹 파수술 직후에 거상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인상이 밝아지셨고 쌍꺼풀도 많이 보이게 됐고요. 실밥 자국이 아직 좀 뻘겋게 있죠. 이 정도 범위로 수술이 된다라는 거고요. 한 달째 보시면 이제 흉터가 아예 안 보이지는 않고 약간은 보이는 정도인데, 이제 흉터라는 것은 수축기, 뭐 성숙기, 제형성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째까지는 수축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약간 수축하는 시기예요. 튀어나오고 딱딱해지는 시기라는 점이죠. 그래서 아직은 평평하게 되진 않았고 약간 튀어나와 있으면서 약간 하얗게 보이는 그런 이제 면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분은 이후에 두 달째 정도부터 6달째까지 제형성기,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흉터가 내려오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희미해지기 때문에 한 달째는 아주 약간은 보이는 정도인데, 굉장히 사진으로 굉장히 확대해서 조명을 쓰고 확대해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이는 것이지, 실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수준까지는 된 것이다 라고 봐야겠고요. 좀 더 기다리면 아무튼 흉터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분도 한 달째 사진인데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뭐 수축기, 제형성기 이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 속도나 과정은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과도 다르고요. 그래서 살성이 좋은 분, 흉터가 이제 많이 수축하지 않는 분, 오그라들지 않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 달째도 이 정도로 이렇게 이미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부드러워져서 희미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주 약간은 보이지만 그래도 눈에 띄지 않는 정도 수준까지는 한 달째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째 이제 뭐 다른 일들로 이제 경과를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혹가다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주변 분들을 이제 소개해서 6개월 이후에 너도 이 수술을 해라 이렇게 추천한다 해서 이제 데리고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저를 뵙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더 결과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했는데 6개월을 지나 보니 흉터가 거의 안 보여서 남들이 한 줄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주변 분들을 데리고 이제 너도 수술을 해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6개월째 사진이 있는 건데, 이분들 6개월째 보면은 거의 보이질 않아요. 이게 뭐 포샵한 게 전혀 아니라 원본 그대로의 사진인데 흉터를 눈 씻고 봐도 잘 안 보이죠. 수술 전하고 비교해도 뭐 수술을 했나, 흉터가 어디 있나, 어딜 쨌나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안 보여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런 분들이 물론 피부가 좀 더 하얗고 얇으신 분들의 경향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흉터가 무조건 남는 것이 아니고 진짜 거의 안 보이게끔 되는 사람도 있고 약간은 보이게끔 남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남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사례가 되겠죠. 마지막 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이 진짜로 본인이 했는데 흉터가 전혀 안 남아가지고 주변 분을 데리고 오셨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6개월째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클로즈업하고 조명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니까 실물로는 진짜 더 안 보이는, 거의 눈에 수술을 뭘 했나 싶을 정도이고, 오히려 그 눈썹 잔털들이 정리돼 가지고 더 깔끔해진 느낌이죠. 눈썹이 정리가 돼서 꼭 뭐 눈썹 문신을 한 것 같은 그런 눈썹이 깔끔하게 정리된 그런 이제 효과까지 주셨던 그런 분이고, 눈 밑에 눈꺼풀이 거상돼서 처진 눈꺼풀이 해결된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흉터니까 흉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은 6개월 흉터의 성숙기 과정이 끝난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안 보이는 수준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이거는 제가 실력이 뛰어나서 흉터를 안 남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수처라 그러는데 봉합을 못하는 성형외과 의사는 없어요. 자기가 만약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꼬매봐라 라고 하면은 이 정도 결과 누구나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시간 투자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정성 또는 시간 투자인데, 그거를 이 수술하는 모든 사람한테 할 생각이 있느냐, 정성이 있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로컬이라고 하는 이 성형외과 로컬 시장에 나와서 사실 여러 사람들이 이 수술을 하는 걸 봤지만, 이렇게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꼬매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답답하게 왜 그러고 있냐, 왜 그 시간에 다른 수술을 해야지, 상담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의사도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저희끼리 얘기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 20분 30분 더 쓰더라도 흉터를
안 남게 만들었을 때 환자분이 더 만족하시고 컴플레인 안 하시고 뭐 다른 사람에게 또 추천도 하시고 데려오시고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썹 하거상 수술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이런 경과를 밟아서 초반에는 이런 모습을 띠고 수축기 제왕성기를 거쳐서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 흉터가 안 보이게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DB 성형외과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